오늘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이 작물들이 보이죠? 요즘에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시 농부 이렇게 제가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관악구 도시 그런 텃밭 이런 거 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분이 이거를 신청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자기는 몇 년째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자기 지인들과 저한테 한번 당신이 신청을 해봐라 라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랑 지인은 되고 그분은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번에 되는 건데 왜 몇 년째 안 되는 거죠? 라는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와서 되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구청에서. 너무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 3월 말쯤에 심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농사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가서 그냥 밭을 주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뭘 심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인터넷에서 그냥 뒤적뒤적 하니까 심으라 하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걱정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밭 근처에 가니까 그 모종 파는 데서 이거 심으라고 그냥 다 꺼내놨어요. 안 심어야 될 거는 아예 꺼내놓지도 않고 이거 심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사서 주섬주섬 심었죠. 여기 쑥갓 심고 상추들 심었습니다. 심으면서 이게 될까? 이거 잘하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먹는 속도보다 자라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약간. 그때 가도 비가 한번 오면은 너무 많이 자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떠나갖고 지인들 좀 제발 좀 가져가세요. 이러고 친구 어머님한테 제발 좀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어제도 카톡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게 되게 소소한 즐거움인 것 같아요. 소소한 즐거움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기 밭이 한 400개 정도 있는데요. 무슨 천하제일 농사 대회처럼 각종 농법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서 보면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하우스 같은 걸 씌우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 바람개비 돌아가죠. 난리가 납니다. 가서 보면은 야, 대단하다. 정말 이분들 진심이구나. 이분들 이거 당첨 안 되셨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밭에 가서 이렇게 조금씩 일하고 있으면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옆에서 오셔갖고 이제 슬쩍 오세요. 오셔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처음에 이제 상추를 좀 심었는데 조금 자라도 이게 뭔가 작고 귀여운 상추가 있잖아요. 저 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슬쩍 오셔서 이거 왜 안 뜯어 먹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작고 귀여운 상추를 벌써 뜯어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뜯어 먹으면 다 나중에 노랗게 돼서 못 먹는다. 지금부터 먹어도 된다. 전 몰랐죠. 몰랐는데 지금부터 먹어도 된다고 뜯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뜯었습니다.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때부터 먹어도 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뜯어먹기 시작했죠. 또 그러기도 합니다. 가서 농사하고 있으면 얼마 전에 고추를 심었는데 또 이제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좋으신 분들이 오셔갖고 고추는 이렇게 심으시면 안 되는 건데요. 이러고 제가 또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러면 이제 고추는 이렇게 이랑고랑을 좀 하셔야 되고 고추는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추는 일주일에 물을 2번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주면은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왜 물을 낮에 주십니까? 낮에 주시면 여름에는 다 타 죽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주십시오. 그래서 네, 또 알겠습니다. 물도 제가 주고 싶을 때 주면 안 되는군요. 물도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줘야 되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농사를 하면서 제가 때들이 있구나. 언제 뭐를 심어야 되는구나. 물도 내 맘대로 줘서는 안 되는구나.
막 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도와 긴급도를 가지고 이제 일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인데요. 보시면은 그렇죠. 중요도도 긴급도도 있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고 이거 그래프가 좀 이상하네요. Anyway, 네,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고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요.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프 긴급도가 이렇게 돼 있군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게 돼 있고 합니다, 보통. 그런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낮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심지어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 유튜브 쇼츠를 본다거나 그런 일들에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정작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소홀하게 된다면은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제가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냐면 몇 주 전부터 작년에 제가 한번 크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일이 있었고 몇 주 전에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크게 돌이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치과를 가서 그랬습니다. 치과를 이제 작년 말에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그 스케일링을 매년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지만 그 건강보험이 이렇게 1년에 한 번 되잖아요. 스케일링을 제가 몇 년 만에 치과를 갔어요. 몇 년 만에 가서 받았는데 작년 말에 받으면서 제가 인생에 큰 후회를 했습니다. 큰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이거 매년 와야 되는 거다.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악감정이 있나? 나를 암살하려고 보내신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죄송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걸 매년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프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스케일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매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하면서 나는 꼭 매년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야 이럴 때쯤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충치가 있네요. 치료하러 한번 오시죠. 라고 했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간호사분이 충치 치료 어떻게 스케줄 잡아드릴까요? 라고 해서 제가 혹시 견적이 얼마가 나올까요? 견적 듣고 좀 비싼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는 형님한테 가서 해야겠다 라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형님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괜찮겠지 하고 그냥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나고 몇 주 전에 이제 딱딱한 걸 하나 씹으면서 왔구나.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형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래 오세요 라고 해서 치과를 가서 선생님이 이제 해주는데 또 이제 깊은 큰 후회와 회개. 그렇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나는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그때 갔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가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정말 이제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돌이켰어요. 저는 치과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저한테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이제 나한테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정말 열심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너무 늦어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의 건강관리가 있을 수 있고 자기개발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은 잃어버린 다음에 혹시 내가 자기개발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거나 그럴 때에 내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인간관계, 가족이나 친구를 잃어버리고 나서 삶에서 어떤 허무할 때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그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너무 짧게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이건 각자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스케줄링 하셔서 이렇게 늦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야 되는데 해야 했는데.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단편 시집 제목은 효도입니다. 네, 제목은 효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해야 되는데 해야 했는데. 네, 가정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지난주에 또 이제 어버이날, 어린이날도 있었고,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꼭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가족들, 그때그때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혹은 기타 소중한 사람들과 이때가 아니면 못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 했는데 가지 않도록 지금 모든 분들이 혹시라도 이 가정에 얼마나 좋습니까? 연락하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한번 연락해서 잘 지내십니까? 밥 한번 먹읍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선물 하나 보내시고 하시는 것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중에 한번 연락하시고 그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명수 씨의 명언을 하나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소리가 안 나는군요. 그렇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을 때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생각해라. 시작해라. 라고 하는 명언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5절까지 보이니까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을 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그리고 8절에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런 구절입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그렇게 성경에서 솔로몬, 옛날에 솔로몬 아실 것 같은데 솔로몬 지혜의 어떤 상징이 되는 솔로몬 대왕이 지었다라고 알려지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때에 관한 것들입니다. 시간. 이 때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인 거죠. 여기 때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때들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는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오는 때들. 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해서 이 여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때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해야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들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때들도 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이건 내가 좀 행동할 수 있는 거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럼 내가 한다면은 뭘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되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그럼 뭘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이때에 맞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들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지혜들을 아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이 유행했던 것들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런 거 있죠. 갈까 말까 할 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라. 여기 동의하시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갈까 말까 하면은, 갈까 말까 할 때는, 물론 그게 뭐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르러 갈까? 그럴 때는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 갈까 말까 할 때는 뭐 제가 좀 용기가, 특히 뭐 내가 용기가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뭐 이렇게 귀찮거나 그럴 때 갈까 말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가라. 이 부분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라. 네. 일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필요한 거면은 살까 말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라고 하는데 뭐 그런 고민이 없으실 때는 사셔도 괜찮습니다. 꼭 안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라고 돼 있죠. 요거는 조금 더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그렇죠. 이거는 저는 거의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저도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네, 저한테 필요한 말입니다. 먹지 마라. 그렇죠. 먹을까 말까. 이거 한 입 더 먹을까? 밤에 자기 전에 이거 하나 먹을까? 그럴 때는 먹지 마라. 네, 이게 이제 현대에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많이 돌았던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현대의 어떤 전도서와 같은 지혜자의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를 조금 더 보고 싶어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지 마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언제 말하지 말아야 될까? 네 답을 보자. 그럴듯하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언제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그죠?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죠? 그리고 말하고 말아서는 후회할 것 같은데 이거 말하고 후회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말하지 마라. 단지 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기 위할 때. 그렇죠. 내가 못 참겠어. 이거 말하면은 후련할 것 같아. 근데 나만 후련할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는 말하지 마라. 말한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을 때. 그때에는 말하지 마라. 라고 정리하더라고요. 보면서 오케이. 동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때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해도 괜찮거나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려한 진심일 때, 이땐 말해도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할까 말까 할 때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말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면 진심이면은 그러면 한번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큰 피해나 어려움을 막기 위해 필요한 말일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됐을 때 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걸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할까 말까 하면 됩니다. 칭찬, 이거 잘했는데 이 사람 칭찬할까 말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격려, 감사, 응원, 공감, 사소한 안부, 축하, 또 사과,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딱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고요. 그게 시간 지나가 버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애매해지잖아요. 인사 벌써 만나서 저기까지 갔는데 뛰어가서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게 몸에서 배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멋진 분들이죠. 저는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 잘 모르겠어도 저는 옛날에 뭐 마을에 그러니까 시골에 살 때 이 사람이 알건 모르건 다 인사를 했어요. 뭐 관광객들한테도 인사하고 관광객들이 막 누구세요 이러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냥 인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좋은 것들은 말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에는 그냥 바로바로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네, 그게 또 이제 때를 잘 아는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각자 맞는 때들이 있다 라는 거죠. 뭐 언제 심어야 되고 언제 거두어야 될 때들이 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방법은 그냥 그런 거죠. 좋은 책들을 읽고 아니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아니면 제 인생에서 실패를 통해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때들을 잘 분별하시고 때에 맞는, 그리고 너무 늦지 않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도서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 구절은 조금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도서란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거죠.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벨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입김입니다. 수증기 혹은 입김. 겨울에 입김을 불면은 김이 이렇게 나왔다가 확 사라지죠. 이 헤벨이라는 뜻은 원래의 뜻은 그런 찰나와 같은 것. 보이는 것 같지만 없어져 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헛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헛됨, 전도자가 얘기하는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다 쓸모없다. 아무것도 무가치하다. 아무 의미 없다. 라기보다는 이 수증기가 입김이 나오는 것처럼 너무 빠르다. 너무 찰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찰나와 같다.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찰나와 같으니 매순간 여러분들 매순간을 열심히 즐겁게 매순간 진지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순간, 저도 그래요. 나 왜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나 왜 이렇게 아저씨가 됐지?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고 찰나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지만 까르페디엠, 오늘을 살아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정말 찰나와 같고 정말 순간적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든 떠날 수 있다. 우리의 시간은 찰나와 같은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 여기에 있는 곳 매순간을 진지하고 충실하게 또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라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은 때일 수 있고요. 지금의 때를 분별하시면서 너무 괴롭게 살지 마시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고 내가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맛있는 것도 좀 드시러 가시고 즐거운 것도 좀 보러 가시고 하면서 또 이 사람들 웃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하지 않도록 매 순간 그렇게 즐거워하시면서 행복함을 누리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때라면 그것들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때에 맞게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마치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것처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의미 있고 즐겁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